귀신의 조화석 같은 물건은 천고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니 우리나라 사람이 어느 때에나 이런 묘수를 배워 익힐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1901년 6월 4일 황성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영상이 움직이는 것이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초기에 우리 영화는 일본인들이 주동이 돼서 그들의 자금과 그들의 기술에 의존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1919년 10월 27일 연수의 극 의리적 구투가 단성사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영화가 개봉된 이 날을 우리들은 한국 영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리적 구투는 단성사 사장 박승필이 출자를 하고 김도산이 각본과 감독, 주인공을 맡아서 한국인의 자본과 연출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문명이 밀려오던 1923년 윤백남이 등장을 하면서 최초의 여배우 이월화를 등장시켜서 완전한 영화 형태를 지닌 극영화 오라의 맹세가 첫 선을 보임은 영화사적 큰 의의로 기록이 됩니다. 1924년 김영원 감독의 장화 홍련전에서 한국 영화기술 개척자인 이피루가 촬영, 녹음, 현상, 편집 등 전 과정을 맡아서 한국인 손으로 만들어지는 최초의 작품이 되죠. 이 시기에는 한국인으로서 촬영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 카메라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피루는 우미관 영사실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영화 기술을 배워 1920년 이기세 감독의 지기를 촬영하고 한국 영화 기술의 창시자라고 하지요. 한편 순정 황제 장례식도 이피루 이명우 형제가 기록 영화로 만들면서 한국 영화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조선인 영화사들이 속속 출범을 하면서 특히 조선 사람의 손으로 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발을 한 윤백남 프로덕션이 설립이 되고 이규설 감독의 조선 키네마에서 농중조를 발표합니다. 농중조, 이 영화에서 한국 영화의 대모이신 복혜숙이 여주인공으로 데뷔를 합니다. 이후 10여 년간 윤봉춘, 신일선, 이금영 등 인기 배우분들이 등장을 하여 무성영화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 기폭제가 된 것은 바로 춘사 나운규가 각본을 쓰고 감독 주연으로 하여 만들어진 영화 아리랑입니다. 영진아. 무성영화기의 가장 위대한 작품 나운규가 각본 감독한 1926년작 아리랑이다. 항일기의 대표적인 영화인으로 3.1 독립운동에 참여해 복역했었고 독립투사 이춘식으로부터 춘사라는 아호를 얻기도 했다. 당시 일본인들에 대한 반항과 울분으로 채워진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오기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때문에 당시에는 나운규가 시나리오를 쓰고 일본인 스모리 슈이치 연출로 알려지기도 했다. 스텝 중 제작 실무를 맡은 일본인의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한다는 나운규의 기발한 지략 덕분에 민족 영화에 대한 일제의 제한에서 벗어나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는 조선 총독부령 활동사진 검열 규칙을 공표하고 조선 영화 검열을 강화한다. 이후 홍계명 감독의 혈마는 전체 8권 중 3권으로 주는 치욕을 맛봐야 했다. 1927년 나운규 프로덕션을 창립하자 일본인이 운영하는 조선 키네마 출신 배우들이 대거 나운규 프로덕션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영화를 발표한다. 나운규 감독과 절친한 사이였던 윤봉춘은
배우로 활동하다가 1930년 도적놈으로 감독 데뷔해 큰 무덤, 도색록 등을 연출한다. 민족의식이 매우 강했던 그는 실제로 강한 민족의식을 이야기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특히 유관순 열사에 관한 영화를 광복 후 3차례에 걸쳐 만들기도 했다. 1927년에는 눈물의 여왕 전옥이 황운 감독의 낙원을 찾는 무리들을 통해 데뷔하게 되는데 이후 잘 있거라, 사랑을 찾아서 등에 출연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다. 전옥은 배우 강효실의 어머니이고 배우 최민수의 외할머니이다. 경성을 들썩이게 한 슬픔과 낭만의 연애사, 청춘의 십자로.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차는 달린다. 어두움을 지나면 밝은 대장 나오는 법이지만 저기 잠깐만요. 이리 내십시오. 무성영화 시절 변사는 영화의 해설자로 또 감정과 연기를 하는 독특한 언변의 예술가로 스크린에 꽃을 할 수 있었는데 변사의 공연으로 관객들은 울고 웃고 열광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공연이 끝나면 인력거를 타고 온 기생들은 변사를 서로 데리고 가려고 난리를 피우기도 했다. 배우로 활동했던 안정환은 1930년 꽃장사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이 사라지고 청춘의 십자로만이 유일하게 영상자료원에 보관되어 있다. 1931년 산계령으로 데뷔한 이창근은 손수 영화 카메라를 제작하는 등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기술인이기도 했다. 최초의 SF 영화 투명인의 최후 등을 만들었다. 아리랑과 더불어 무성영화기 대표작 임자 없는 나룻배는 저항의식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이규환 감독의 데뷔작이다. 영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이규환 감독은 밥을 굶은 사람이어야 사회를 바로 볼 수 있고 인생을 비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영화에서 당시 16세의 문예봉이 데뷔한다. 단역으로 출연하던 노재 씨는 발성영화 춘향전에서 향단역을 맡으면서 영화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나온규의 오목녀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선다. 노재 씨는 어맹난 어머니이다. (1930년) 중반 무성영화의 절정기를 이루지만은 조선 총독부의 검열 강화와 흥행부진으로 나온규 프로덕션이 해산이 되고 이경선 감독은 1928년 수영낭자전을 끝으로 빼앗긴 조국에서는 더 이상 영화를 할 수 없다고 상해로 망명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윤봉춘 감독은 조선서 영화인이 되려면 잘 굽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고백한 것은 당시의 영화계의 현실이었습니다. 무성영화 의리적 구토 이후 16년 만에 실로 영화 작업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1935년 촬영기사 출신인 이필우는 동생 이명우와 함께 종래 무성영화에서 소리가 나는 발성영화 춘향전을 만들어 단성사에서 개봉을 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날 방안에다 꼭 가두어 두시구려. 아버지, 아버지. 그래도 잠이 하는 말이 없이. 아버지! 예. 정희야, 정신차리라. 발성영화가 발표되면서 양준환 감독의 미몽, 또한 한은진 씨가 데뷔한 박기채 감독의 무정, 안석영 감독의 심청전 줄줄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발성영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시문 감독의 먼덩이 틀 때 미술감독 출신 안석영은
1937년 심청전을 연출하며 데뷔한다. 심청전의 신인 배우 김신재가 등장하면서 이후 심청전에 같이 출연한 김소영과 집 없는 천사의 히로인 문예범과 함께 3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에 막을 올린다. 1940년 1월 악명 높은 조선 영화령이 공포가 됩니다. 영화인들은 조선 영화령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했고 기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영화는 완전히 자유를 잃고 철저히 통제되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총독부는 정책영화 제작을 목표로 조선영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모든 영화 제작을 일원화시켜 필름 배급까지 식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윤봉춘 감독의 조감독으로 영화계에 입문해 1938년 영화 국경에서 각본, 녹음, 편집을 겸하면서 감독으로 데뷔한 최인규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수업료, 집 없는 천사 등을 발표하지만 때때로 어영성 영화도 발표한다. 오늘도 또 동무가 하나 늘었어. 내 이름이 뭐지? 일본 니카츠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귀국한 이병일 감독은 명보 영화사를 설립하여 1941년 반도의 봄을 연출하고 해방을 맞는다. 정숙 씨. (1945년) 일본 제국주의가 이 땅에 한국 영화를 말살하고 어영 영화만을 만들게 할 때 많은 영화인들은 영화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다시 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최인규 감독의 자유만세를 시발점으로 해서 극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최인규 감독은 해방 전 사랑의 맹서, 가미카제의 아들들과 같은 어영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해방이 되면서 1946년 자유만세, 1948년 독립전야 등을 발표하며 영화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 또한 최인규 감독은 신상옥과 연출부의 홍성기, 정창화를 문화생으로 배출한다. 자유만세 주역인 전창근은 배우로 활동하다 1941년 복지만리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하지만 베일 사상이 강한 그는 해방이 되고 해방된 내 고향으로 재기하면서 한국 영화의 영원한 거성 김승호를 찾아낸다. 1937년 순정해협으로 데뷔한 신경균 감독은 찔레꽃, 화심, 마도의 향불 등 많은 영화를 연출한다. 1947년 새로운 맹세에서 최은희를 데뷔시킨다. 이것이 있다가 잡수세요. 발성 영화가 한창인 시기 윤대룡 감독은 검사와 여선생을 무성 영화로 제작한다. 당시 영화계 현실로서는 녹음 기자재와 상영 시스템이 부족했고 관객들 또한 변사의 무성 영화를 즐기기도 했다. 검사와 여선생은 마지막 변사 신출의 연기로 대히트를 하면서 한국 영화 산업의 도약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많은 신인 배우들이 탄생하면서 50년대 한국 영화 황금 시대를 예약한다.
이규환, 이용민 문화생으로 있던 노필 감독은 1958년 배우 남궁원을 발굴한 그 밤이 다시 오면, 꿈은 사라지고 등 다수 영화를 발표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린 그는 심야의 브루스를 유작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윤영규 감독은 해방 후 조선영화동맹 서울지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49년 마음의 고향으로 데뷔하나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영화인들은 또다시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피난지에서 포성을 들으면서도 영화 활동은 계속되었는데요. 그해 손전 감독의 내가 넘은 38선, 신경균 감독의 3천만의 꽃다발 등이 만들어지고 1951년 강춘 감독의 화랑도에서는 이민이 길거리에서 캐스팅되면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신상옥 감독은 아기야로 부산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한편 영화인들은 군 영화 제작소 미 공보원으로 파견되어 중군 기자 역할을 하면서 뉴스 필름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때 한영모 감독의 기록 영화 정의의 진격 촬영팀은 실제 전투 속에서 촬영을 하다 김학성, 이성춘 촬영기사가 가슴에 총탄을 맞습니다. 다행히 메고 있던 카메라 때문에 살아나는 기적을 얻기도 했죠. 전쟁이 끝나고 1954년 이승만 정부는 한국 영화 보호 육성을 위해서 입장세법을 개정하여 입장세를 면세 조치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 영화는 급격히 부활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편 최초의 키스신이 등장을 하여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영모 감독의 운명의 손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영화 성장기의 시작이라고 해도 모자라질 않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그대와 함께. 한영모 감독은 최인규 감독 밑에서 미술보원으로 활동하다 1944년 태양의 아이들에서 촬영기사로, 1949년 성벽을 뚫고에서 감독으로 데뷔하고 운명의 손, 자유부인을 발표하면서 화제의 감독으로 떠오른다. 자유부인은 해방 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영화로 김정림, 참 선생님도. 양미희를 배출한다. 선생님 요새 몹시 신색시 안 되신 것 같아요. 이때 키스씨는 엄청난 관객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감독인 박남옥, 조선영화 촬영소에서 편집, 스크립터로 활약하다가 6.25 전쟁 때 종군 영화를 만들었다. 그녀의 감독 데뷔작이자 은퇴작이 된 미망이는 극작가였던 남편 이보라의 작품으로 아이를 업고 촬영장에서 정열적으로 연출하던 일화는 유명하다. 이 영화에서 나혜심이 본격적인 배우로 등장한다. 갓을 쓰고 길을 떠나다니.
내가 어디 1938년 끊어진 항로로 데뷔한 임하는 감독은 구원의 정화, 탕류, 김삿갓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연출한다. 1954년에 발표한 탕류에서는 영원한 배우 최무룡이 데뷔한다. 임자 없는 나룻배를 만든 이규환 감독은 일제의 압박에서는 더 이상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해방 이후 똘똘이 모험을 시작으로 갈매기, 춘향전을 연이어 발표한다. 갈매기에서는 신인 조미령을 출연시키면서 춘향전에 전격적으로 등용한다. 그녀를 새로운 세대의 여배우 자리로 굳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한편 이 영화에서는 유현목, 하한수, 정일택, 최훈 감독이 조연출로 일한다. 대를 정리하도록. 이만흥 감독의 끊어진 항로에서 미술부로 일하던 이강철은 1954년 아리랑을 발표하면서 감독으로 데뷔하고 그 이듬해 피아골로 두각을 나타낸다. 한편 이강천 감독은 배우를 보는 선관이 뛰어나 아리랑에서 신인 허장강을 픽업하여 60년대 개성 배우로 자라게 하는 기반을 연다. 그럼 집에 돌아가시오. 동네 가면 그걸 여기다 도망쳐 왔다고 소문을 붙여놓는 거야. 피아골에서는 김진규, 이해춘을 일약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한국 영화 배우의 근간을 이루게 한다. 또 한편 이강천 감독은 피아골 다음에 촬영한 격투에서는 미남 배우 윤일봉을 과감하게 출연시켜 한국 영화 대표 배우로 자리하게 하고 안나영, 최봉, 독고성 그리고 박노식 등 명품 신인들을 발굴해 과감하게 등용시킨다. 홍성기 감독은 해방 후 일본에서 귀국하여 최인규 감독의 자유만세 연출부로 한국 영화계에 들어온다. 1949년 배우 황정순을 발굴한 여성 일기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한다. 그 후 출경명령, 신라곤의 별, 별아 내 가슴에, 산 너머 바다 건너 등 많은 영화를 발표하고 별아 내 가슴에를 촬영하면서 배우 김지미와 결혼하게 된다. 편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그림자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군. 전 모르겠어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부산에서 악야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한 신상옥 감독은 1953년 신상옥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다큐멘터리 코리아를 연출하면서 최은희를 배우로 기용하고 이후 젊은 그들, 지옥화, 자매의 화원 등에도 계속 최은희를 등장시키므로 흥행성도 인정받고 도약하는 발판의 계기를 만들면서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 자리를 예고한다. 그는 또한 노필 감독이 데뷔시킨 남궁원을 자매의 화원에 출연시키면서 신필림 전석 배우로 자리하게 한다. 최인현, 이형표, 강대진, 임원식, 전홍주, 이장호 감독 등은 신상옥 감독 사단에서 배출되어 후일 한국 영화 핵심 감독들로 예고된다. 정창화 감독은 최인규 감독의 문화생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국방부 촬영대에서 종군 기자로 활동하다가
1953년 부산에서 최후의 유혹을 제작 감독을 한다. 그 후 풍운의 궁전 등 많은 영화를 연출하면서 대표적인 액션 감독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한다. 특히 정창화 감독은 한국 영화를 짊어질 두 거목의 싹을 키운 것이다. 세계 속의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 올리게 될 임권택과 한국 영화 내일의 발전을 짊어지고 갈 버팀목이 될 정진우를 그의 문화생으로 입적시킨다. 임권택은 피난 시절 부산에서 군화 장사를 하다 정창화 감독과 인연으로 1956년 장화 홍련전으로 영화계에 입문하고 정진우는 1957년 유현목 감독의 잃어버린 청춘으로 영화계에 발을 내디디면서 정청화 감독의 조감독으로 활동한다. 그 후 임권택 감독은 1962년 두만강아 자리꼬라로 데뷔하고 정진우 감독은 1963년 외아들로 데뷔한다. 요 새끼.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에서 조감독으로 활동하다 1956년 교차로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한 유현목 감독. 이듬해부터 잃어버린 청춘, 그대와 영원히, 구름은 흘러도를 차례로 발표하면서 잃어버린 청춘으로 영평상, 부일상, 감독상을 수상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이성구, 김호선, 김사겸 등 인재를 배출하며 차세대 한국 영화사에 주목받는 감독으로 자리하기 시작한다. 아저씨, 지금까지 쌀을 얼마나 잡으셨어요? 그것을 계산하는 동안 저도 생각해드리겠어요. 해방 후 서울 치과의전에 들어갔으나 연국운동에 주력한 김기영은 전쟁이 나자 미 공보원 리버티 뉴스팀에서 단편 문화영화를 만들었다. 1955년 미 공보원의 미첼 카메라를 빌려 죽음의 상자를 발표하면서 연출자로 데뷔하게 되는데 그 후 양산도, 황혼열차, 10대의 반항, 하녀 등 많은 영화를 연출하면서 1957년 황혼열차에서는 국민 배우가 된 김지미, 안성기를 발탁한다. 그 역시 신상옥, 유현목 감독과 함께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쥐는 약으로 잡아 쥐약이 선반에 있으니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증거가 돼요. 모자란다면 스카트도 찍겠어요. 여기 들어오셨으면 약속하세요. 나도 피아노를 배워주고 미스터 모냥 껴 하나도 주겠다고요. 너 미쳤니? 난 죽어도 좋으니까 미스터에게 지긴 싫어요. 반도의 봄의 원작자로서 시나리오를 쓰다가 1948년 사랑의 교실로 감독으로 데뷔한 김성민은 망나니 비사, 인생 역마차, 처와 애인, 형제 등을 발표하면서 일약 흥행 감독으로 자리 잡는다. 살인 강도의 동생으로 사는 이보다
난 깨끗이 죽고 싶소. 자, 쏘시오. 선배야! 최인규 감독의 자유만세에 출연하면서 각본도 쓴 전창근은 민족 정신이 남달리 강해 1947년 해방된 내 고향을 연출한 뒤 계속 민족적인 소재 영화 단종의사, 마이태자, 고종 황제와 안중근, 백범 김구 등을 발표한다. 1956년에 발표한 단종의사에서는 1956년은 특별한 해로 전창근 감독의 단종애사에서 청춘 영화 붐을 일으킬 여배우 엄앵란이 데뷔를 합니다. 또한 김기덕 감독이 단종애사 연출부로, 이만희 감독이 최인규 감독의 천추의 한의 연출부로, 김수영 감독은 양준환 감독의 배뱅이굿 연출부로 같은 해에 영화계 첫 발을 디디면서 김수영 감독은 1958년에 공처가로 데뷔하고 이만희 감독은 1961년 주마등으로, 김기덕 감독은 1961년에 오인의 해병으로 데뷔하면서 60년대 한국 영화 붐을 조성할 감독 트로이카 시대를 열 준비를 합니다. 안 돼요, 마님. 그런 하늘 무서운 짓은 못해요. 이쁘나 모든 것이 아가씨를 위한 것이 아니냐. 1941년 일제강점기 때 반도의 봄을 연출한 이병일 감독은 해방이 되면서 큰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가 남가주 대학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6.25 전쟁 중에는 일본에서 머물다가 1954년 귀국하여 동아영화사를 설립하고 1956년 시집가는 날을 발표하고 제4회 아시아 영화제 특별상을 수상한다. 그 후 자유결혼 등 다수의 영화를 연출한다. 쓸쓸한 양반인 줄만 알았어요.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이요, 아가씨. 아니에요.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알아? 그럼 이병일 감독은 미모와 멋을 겸비한 충무로 멋쟁이였으며 좀 내리더라. 항상 단정한 품위를 가진 그의 모습은 진곡의 신사라고 영화인들은 불렀다. 형부. 1946년 다큐멘터리 제주도 풍토기를 각본, 감독, 편집을 맡으면서 데뷔한 이용민 감독은 촬영 감독 출신으로 어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워크와 참신한 사실적 구도를 구사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뇌리에 남는 영상을 기억하게 한다. 서울의 휴일, 포화 속의 십자가, 산요화 등 다수 작품을 연출한다. 고맙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가야지 뭐. 양준남 감독은 1936년 미몽을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지만 식민지 시기 다른 작품의 연출을 맡지 않고 녹음과 편집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해방이 되고 1957년 배뱅이굿, 모종, 종각 등을 연출한다.
김묵 감독은 제주신문 편집국장을 하다 1958년 자작 시나리오 흐르는 별을 통해 감독으로 데뷔하면서 바로 나는 고발한다, 피 묻은 대결 등 액션 스릴러 쪽으로 영화를 만들면서 차세대 액션 감독 진입을 예약한다.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김소동은 레코드 회사까지 설립하나 1947년 목단 등기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다. 그는 그 후 1957년 나온규의 아리랑을 리메이크하면서 액션 거장이 될 장동희를 픽업한다. 한편 이듬해 돈을 발표하면서 부동의 감독 자리를 차지한다. 여기 10만 원 들었어요. 네. 어서오십시오. 일단 걱정 마시오. 이거 돈이 아니라 종이 조각이요. 어머니. 한영모 감독의 조감독으로 1956년 옥단춘으로 데뷔한 권영순 감독. 한많은 청춘, 흑 등을 통해 연출력을 인정받았던 그는 촬영 현장에서 어떤 조언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감독으로 유명했다. 고영남 감독이 수제자다. 이 시기에 한영모 감독은 나 혼자만이를 발표하는데 마산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이대엽을 전격 픽업해 우리나라 최초로 방언이 영화에 등장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경상도 사투리의 사용은 당시 영화계에 실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내가 쓸 수 있는 말을 줘야 연기가 나오는데 내가 항상 쓰지도 못한 표준어만 써달라고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경상도 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촬영을 다 끝내놓고 한영모 감독이 무릎방을 치더라고요. 바로 이거다. 첫날부터 인산이네요. 그걸로 오늘날 이대비가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냐. 1957년 황진이로 데뷔한 조궁아 감독은 악극단에서 명성을 떨치던 도군봉을 일약 황진이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한편 치과 의사인 신영규는 조궁아 감독과 우연히 의사와 환자로 만남이 영화배우가 되는 계기가 되어 1959년 과부에 전격적으로 영화배우로 데뷔한다. 연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처음에 데뷔한 과부에서 감독한테 지적받은 게 있어. 모션이 너무 크다는 거야, 연기가. 영화 연기는 그냥 조용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모션을 너무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연극이라는 건 역시 모션이 커야 관객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규환, 김성민 감독의 문화생으로 있다가 라디오 드라마 청실홍실로 데뷔한 정일택 감독은 바로 정상의 감독 자리에 오르면서 진주는 천리길, 백만장자가 되면 등 다수 영화를 연출한다. 1957년 천지요정,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등 주로 코믹 영화를 많이 연출한 김화란 감독. 그는 특히 각색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그 웃음소리 닥치지 못해? 너도 정신 좀 차려. 놀러 다니지만 말고. 오빠가 집안일에 관심을 다 가지니 해가 동쪽으로 질려나 봐. 오빠 소리나 끊으세요. 음주는 자살행위예요.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1958년 눈물로 데뷔한 박성복은 인생 복덕방, 해바라기 가족 등을 감독하며 한 시대를 호감받는 감독으로 등장한다.
영화 감독의 꿈을 갖고 있던 안현철은 6.25 동란이 나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우연히 매형인 이창근 감독을 만나 영화계에 입문한다. 장수야 앉아라. 형령되고 있었나? 1958년 어머니의 길 감독으로 데뷔하지만 그는 가족을 찾기 위해서 영화 엑스트라로 출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만흥 감독, 조 감독으로 구원의 종가 처음 시작한 게 영화계에 들어오게 된 거고, 그리고 엑스트라 얘기는 뭐인가 하니, 내가 내 작품을 하면서 나는 내 가족을 찾기 위해서 혹시 가족들이나 또는 친지들이나 누구나 아는 사람이 보면은 영화에 나왔다 하면은 어떻게 영화사를 찾아와 가지고 내가 가족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홍성기, 이규환 감독의 조연출로 활동하던 최훈 감독은 1958년 모녀로 데뷔한다. 그해 바로 느티나무 있는 언덕, 장마루촌의 이발사 등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여기 류두현 감독은 시나리오를 집필하다가 1958년 유혹의 강을 통해 감독으로 데뷔하면서 조춘, 카츄사 등 다수 영화를 연출한다. 조춘에서 배우 이은심을 데뷔시킨다. 아름다운 악녀 시나리오를 쓰면서 영화에 입문한 박정호 감독은 어서 인사드려라. 자작 시나리오 비 오는 날의 오후 3시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한다. 예, 4.19 혁명도 별 수가 없구나. 아니 며칠 굶었어? 어? 나도 점심을 안 먹었는데. 아니 면 먹었습니다. 면스럽게 됐습니다. 그저 당신 밑에 있는 사람도 그 지경이 아니오. 사고 난 지가 며칠인데. 그게 저 사실은 전무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봉래 감독은 시문학을 평론하다가 윤봉춘 감독의 다정도 병이란가를 각색을 맡으면서 영화계에 입문한다. 그는 1959년 행복의 조건을 통해 감독으로 데뷔하고 바로 3등 과장, 월급쟁이 등 주로 서민의 애환을 코믹스럽게 연출한다. 그는 잠시도 쉬지 못하는 성격으로 항상 손에 담배를 끼우고 빙빙 돌리는 버릇이라든가 영화 한 편을 10여일 만에 끝내는 일이 허다하고 촬영 현장에서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 한 컷을 찍고 카메라가 자리도 잡기 전에 혼자 먼저 레디고를 외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갖고 있다. 당시 세태를 풍자한 3등 과장을 잠시 감상해 보시죠. 없고 있고 간에 세금은 국민의 의무가 아니요. 참 답답한 양반 다 보긴 누가 그걸 몰라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못 내신다면 차압을 하지요. 차압이요? 상부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좀 잘 봐줄 수 없을까요? 글쎄요. 참. 예? 이건 적지만은 담배 하시나 하세요. 곤란합니다. 아이고 참내 곤란하긴 뭐이 곤란하다고 그러세요? 다 같은 처진데요. 자, 이게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어서 넣으세요. 네, 어서요. 참, 네, 그러지 마세요. 이게 정말 곤란한데요. 어쨌든 차 문제는 고려해보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아이고, 이런 거지 같은 놈의 자식들. 이러니 나라가 잘 될 게 뭐야. 세계 각국이 1930년 도종놈으로 데뷔한 후 일제 치하에서 활동을 중단한 윤봉춘 감독은 해방이 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면서 1959년에는 한말 풍운과 민중 전공을 발표한다. 대개 구차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각오한 자는 도리어 살아날 길이 있는 것이니
동포 여러분은 어찌 이를 모르리. 1958년 안양에 동양 최대 종합 촬영소가 수도 영화사의 홍찬 사장에 의해 건설된다. 이 촬영소의 1호 작품으로 이강천 감독의 생명을 우리나라 최초의 시네마스코프로 촬영한다. 저렇게 애들은 그저 즐겁기만 하답니다. 여자라 이것저것 까다롭답니다. 아이 당신도. 해방 전 빅타 레코드사 소속 반도 가극단 단장으로 활동하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영화 제작 활동을 하는 박구 감독은 반도 영화사를 설립하고 1957년 낙엽을 박성복 감독과 공동 연출로 데뷔한다. 그 후 인생극장 물망초 등을 발표한다. 1959년 이승만 정부가 한국 영화 산업 촉진의 일환으로 또 한 번의 특별 정책을 발표합니다. 우수 영화를 제작한 자와 국산 영화를 수출한 자, 연 4편의 영화를 제작한 자에게 외국 영화 수입 쿼터 한 편을 보상한다고 발표합니다. 당시에 외국 영화는 무조건 흥행이 잘 된 시절이었습니다. 충무로는 활기가 넘치기 시작을 하고 스타다방, 태극다방, 청맥다방 등 일거리를 찾는 영화인들과 다방을 사무실 연락처로 이용하는 제작사, 돈보따리를 들고 지방에서 올라온 흥행업자들, 한국의 헐리우드는 활기에 넘쳤고 밤에는 술집마다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진양을 군항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항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임화수가 제작하고 신상옥 감독이 연출한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을 만들면서 그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임화수가 정치적인 야심을 품고 폭력 조직까지 거느린 반공 예술인단을 결성하여 전 영화인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영화인들을 괴롭힌다. 아버님. 배우 김희갑은 임화수의 비위를 거슬려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구타를 당한 사건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 권력은 혁명 재판에서 형장의 이슬로 끝을 맺지만 (1960년) 신상호 감독의 로맨스 빠빠에서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스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60년대 한국 청춘 영화를 이끌 불멸의 배우 신성일이다. 좀 달아줘. 얜 창우씨 배를 물었으렴. 응? 하루나? 다녀와요. 그거 이리 가져와. 내 달아줄게. 신성일은 가세가 기울어 대구에서 상경하여 청계천에서 호떡 장사를 하다가 고교 동창 손시향을 만나면서 배우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한국 배우 전문 학원을 거쳐 신필림 배우 모집에 응시한다. 응시생들이 많아 길거리에서 쭈그리고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모습이 우연히 이형표 감독의 눈에 띄어 명실상부한 한국 영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된다. 불사조의 연기 에너지를 가진 청춘 스타의 등장과 더불어 한국 영화계는 중흥기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다. 아버지는 노셔도 걱정 없어요. 박서봐. 물찌개를 다 가지고. 어떡하나. 재미 잡시오. 꿀맛 같은 정신을 잡시오. 오래 꿀참 먹어다요. 아유 어쩌면 진작 박서방한테 맡길 걸. 구공탄하구이는 아무나 못 다룹니다. 마치
심술궂은 시어머니 같아서요. 아, 손을 씻고 올라오세요. 네, 시원한 거 한 잔. 이즈음 신상옥 감독 사단의 한 사람인 강대진 감독은 신상옥 감독의 조감독으로 활동하다 1959년 부전자전으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면서 1960년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서민의 생활 일상을 묘사한 박서방을 발표하면서 범상치 않은 그의 영화관이 내일의 한국 영화가 세계의 문을 두드릴 듯 기대가 된다. 난 이런 걸로 안 통해. 원이라네. 왜? 아니 왜? 어디 불편하십니까? 박서방, 오늘 밤 오시라고 한 건 대개 따님과 우리 주식이와의 관계를 끊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애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학 출신은 대학 출신끼리, 명문의 집안은 명문의 집안끼리, 노동자는 노동자의 집안끼리. 얘 영범아, 그 홍찬 까서 먹는 거야? 타서 먹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 봉지에 들인 홍차 말이야. 네. 까 넣어서 먹는 거야? 통째로 넣어서 불려 먹는 거야? 물에 타 먹어야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날 좀 가르쳐주지 않았니? 아버지, 말씀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어딨지? 아버지. 네, 무슨 일 있었죠? 명순아, 내 앞으로 내 손톱이 닳도록 이렇게 가거라. 너 대학에 가서 공부해.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남친은 가르치지 못한 이 애비의 죄가 크다. 자식 새끼들 자랑만 했지. 그런데 남들은 명문의 집 자식이 아니라 미쟁이 자식이라고 웁신 얘기만 하니 기가 막힌 일이 어딨어. 용순이도 내가 병신 만들었구나. 아버지, 진정하시고 올라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네? 용범아, 내 애비가 왜 이렇게 우는지 너 알지? 널 대학까지 공부시킨 이 애비가 원수라. 영순아, 너 주식이고 결혼하는 거 달려봐라. 응? 예, 송주인이 설립 먹자. 또 유연록 감독, 또 신상옥 감독, 홍성희 감독, 네, 이강천 감독, 또 강대진, 조궁아 감독, 이런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지안입니다. 내가 복혜숙 선생, 김승호 씨, 김진규 씨, 허장강 씨, 김희갑 씨, 생각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워져요. 한 세기를 넘은 한국 영화사. 지금의 기준에서는 기술적으로 미흡하고 아쉬움이 남는 영화들이었지만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 그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의 한국 영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히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말할 수 있는 1960년대와 통제와 불황의 악순환이 지속되었던 1970년대,
그리고 암중모색의 1980년대를 지나 다시 꽃피게 된 1990년대 이후의 영화까지 한국 영화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역사적 사실로 담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